안녕하세요. 동천백산 평택 팀익스플로러 주짓수 아카데미 관장 현송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화이트벨트 분들이 처음으로 주짓수 시합을 나갈 때 준비해야 될 것들 이야기 해볼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시합 당일날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합을 갈 때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들이 도복이 있죠. 대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대회는 도복 색깔을 제한을 합니다. IBJJF 룰에서는 화이트, 블루, 블랙 요 세 가지 도복에 대해서만 이제 참가가 가능하게끔 하는데, 블루가 약간 색깔이 애매할 수 있어요. 무슨 로얄 블루인지 아무튼 그 색깔은 약간 남색 비슷하긴 한데, 그런 약간 색깔이 애매한 도복을 이제 참가하게 해주는 대회가 있고 그러지 못한 대회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문제가 안 생기게끔 흰색이나 파란색, 검정색 색깔이 좀 명확하게 구분되는 도복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끔가다 이제 첫 시합 나가시는 분들이 벨트를 까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벨트 꼭 챙기시고, 다음으로 좀 편하게 시합장에서 왔다 갔다 하시려면은 슬리퍼를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매트 입장을 하거나 시합 선수 대기를 할 때 이제 예비 매트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운동화를 신고 가게 되면은 이제 운동화 신고 벗고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또 신발에 양말 안 신고 들어가면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쪼리라고 하죠. 쪼리나 슬리퍼 같은 거 준비해서 가시면 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ml 생수 여러 통 정도 준비하시고요. 물론 이제 단체로 체육관에서 가게 되면은 단체로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생수 여러 병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음료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당 올릴 수 있는, 혈당 올릴 수 있는 포도 주스나 그런 뭐 에너지 드링크도 괜찮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시합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당이 떨어지죠. 초콜릿 같은 것도 좋고요. 점심시간 중간에 걸리는 시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합마다 이제 어떤 시합에서는 도시락을 제공해주는 시합이 있고 도시락 제공 안 해주는 시합이 있는데, 도시락 제공을 안 해주는 시합 같은 경우는 도시락도 좀 미리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챙겨주시고, 평소에 테이핑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제 테이핑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마우스피스를 끼는 분들은 자기 마우스피스도 좀 준비를 하시고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봄,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한 게임 시합을 뛰고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를 해야 될 때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두툼한 패딩이나 점퍼들도 준비를 하시면은 나중에 체온 떨어져서 이제 몸이 굳는 현상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를 다 하셨으면 이제 시합장에 도착을 하겠죠. 시합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우선 먼저 시합장 출입구를 보시면은 출입구에 대진표가 쫙 붙어 있을 거예요. A 매트, B 매트, C 매트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매트별로 경기가 잡혀 있는 대진표가 이제 A4 용지에 붙여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시합 순서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걸 먼저 사진을 촬영을 먼저 해 놓으시고 자기 휴대폰에 저장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일 없이 자기 매트와 경기 번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개최를 하게 될 건데, 자리를 먼저 맡고 개최를 해도 되고 개최를 하고 자리만 들어가도 되는데, 그는 여건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최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개최 방식은 일괄 개최 방식이 대부분이죠. 일괄 개최 방식은 뭐냐면은 시간을 정해줘요. 오전 시합이든 오후 시합이든 다 오전에 일찍 와갖고 그 시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어떤 데는 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 명단을 확인을 하고 체중계에 올라가서 개최 확인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손등에다가 이제 도장을 여기다 찍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큰 대회 또는 국제 대회에서는 대부분 직전 개최를 합니다. 자기 시합 30분 전, 30분 이내에 이제 호명을 하죠. 호명을 하게 되면은 도복 다 챙겨 입고 이제 그때 시합 바로 직전에 개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어요. 일괄 개최를 했을 경우에는 개최 끝나고 먹으면 되죠. 근데 직전 개최 같은 경우는 개최 끝나고 난 다음에 먹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요. 체중 감량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대회가 직전 개체인지 아니면은 일괄 개체인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합 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가 끝나고 났으면은 이제 뭐 일괄 개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괄 개체가 끝나고 났으면은 스탠드에 자리를 맡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자기 경기 순서 시합, 자기 첫 시합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먹게 되죠. 보통 많이 당 빨리 올리려고 포도주스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온 음료도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간단한 과일 종류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먹고 어느 정도 소화될 시간은 줘야 되니까는 30분, 자기 시합이 시작될 시간, 예상되는 시간 30분 그 안에는 안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먹을 걸 먹고 났으면 이제 평소에 테이핑이나 이제 하시는 분들은 테이핑을 하시는 게 좋고, 평소에 안 했던 분들이 테이핑하는 경우 있어요. 그건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안 했다가 테이핑을 하면은 시합 때 테이핑을 하면 손이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고 평소와 다른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 테이핑 할 것 같으면은 시합 전부터 체육관에서부터 테이핑하는 습관을 좀 길러놓고 난 다음에 테이핑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가급적 테이핑은 한 게임 끝나면은 그 테이핑 다 뜯어갖고 다 버리시고 다시 테이핑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테이핑은 탄성이 한계이기 때문에 한 번 시합할 때 이제 그립을 꽉 잡고 난 다음에 시합이 끝나고 이겼어요. 다음 시합을 준비할 때 이 테이핑 역할을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돼요. 다시 풀르고 다시 이제 테이핑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시간이 만약에 5분밖에 없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없이 그걸 하고 가든가 거기다 덧방울을 조금 더 보강을 해주든가 그런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합을 하기 전에 호명을 하죠. 호명을 하면은 보통 이제 보조 매트를 차려놓는 시합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합장이 있는데, 보조 매트가 있는 시합장일 경우에는 거기서 간단하게 몸풀기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했던 루틴대로 몸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여건에 맞춰 갖고 간단하게 동적 스트레칭 또는 정적 스트레칭, 그 다음에 또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준비 동작을 좀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숨이 약간 찬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많이 경직되어 있고, 경직된 상태로 시합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대로 된 움직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어버버버 하다가 점수 뺏기게 되고 다시 회복을 못하고 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풀고 난 다음에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풀기를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신다고 이제 음악을 많이 듣는데 그게 좀 좋아요. 음악도 좀 이게 자극적인 음악도 좀 이게 두근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는 음악을 듣는 분들도 있고, 되게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시합장 나가면은 체육관에서 맨날 듣는 음악 있잖아요. 저는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좀 덜하기 위해서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악, 예를 들면 체육관에서 뭐 최신가요를 많이 틀어줬다, 그러면 그게 익숙하다 보면 최신가요 그냥 듣는 거고, 체육관에서 가장 최근에까지 뭐 팝송인데 좀 신나는 팝송을 꾸준히 많이 틀어줬다, 그럼 그거 듣는 게 가장 저한테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음악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시합 순서가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호명을 하죠. 각 매트에서 보통 한 경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은 그 진행되고 있는 한 두 게임 또는 세 게임까지는 대기를 시키는데, 자 이때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이제 시합을 하게 되죠. 시합을 하게 되면은 도복 색상별로 이제 선호 위치가 좀 있어요. 심판들은 요 지금 식별 밴드를 이제 차고 있는데, 요거를 오른손에, 심판 오른손에 이제 끼게 됩니다. 심판이 오른손에 요걸 끼고 있는 자리 쪽이 진한 도복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조건 진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흰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다. 그럼 파란색이 이쪽으로 쓰면 돼. 심판이 요거 밴드 차고 있는 쪽. 또는 흰색이랑 검정색이 있다. 그럼 검정색 도복이 이쪽에 쓰면 돼요. 근데 파란색하고 검정색이 있다. 그럼 검정색이 더 진하잖아요. 그렇다고 이쪽에 쓰면 안 돼요. 검정색이 반대고 파란색이 이쪽이에요. 파란색이 항상 이쪽에 쓴다고 보시면 돼. 색깔이 달랐을 때 이쪽으로 이제 심판이 밴드 차고 있는 쪽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흰색, 검정, 파랑 이렇게 같은 도복을 입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매트에 온 분한테
이 식별띠를 매라고 아마 진행 요원이나 심판이 이제 할 거예요. 이 식별띠 매는 거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면 되고요. 나는 식별띠 매는 게 싫다. 그러면은 심판 요구 안 맨 쪽으로 슬쩍 가 있으면은 좀 가급적이면은 심판이 이쪽에 밴드 차고 있는 쪽에 있는 사람한테 매라고 보통 하니까는 그것도 요령일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매트에 입장을 하게 되죠. 자, 심판 수신호가 있는데 심판이 이제 진행 요원 점수판 이제 올려주시는 분하고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됐으면은 각 선수들 입장하세요라고 이렇게 수신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오셔가지고 심판분하고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악수를 하게 되는 게 서로 모양새도 좋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셔갖고 심판분하고 심판이 이제 악수하자고 그러는데 한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다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받아주니까요. 같이 악수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선수랑도 악수하시고 그 다음에 선수분들끼리 악수하고 나면은 자 꼼빠치 하고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죠. 경기가 시작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화이트 벨트 때는 잘 모르시니까 모를지 모르겠는데 블루 벨트 이상일 경우에는 슬랩 앤 피스트 범프라고 얘기를 하죠. 범핑 하자마자 바로 도복 잡고 가드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매너에 어긋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 정상적이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게 뭐 욕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조심을 해야겠죠. 자, 슬랩 치고 난 다음에 범핑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공격 자세를 잡아주시는 게 예상치 못한 테이크다운이나 예상치 못한 기술을 상대방이 시도할 때 디펜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합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할게요. 첫 번째 그립 싸움이에요. 그립 싸움. 스파링, 체육관에 스파링 할 때는 그립 싸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합장에서도 그립 싸움을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복을 대충 상대방이 잡는데도 그걸 막을 생각은 않고 그냥 같이 맞잡고 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소싸움이 되고 하는데 그립 싸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좋은 그립을 못 잡게 하고 나는 좋은 그립을 잡고 좋은 그립을 잡았으면은 너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자기 테크닉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화이트벨트에서 흔히 나오는 실수는 심판의 루찌 명령에 대한 반칙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합 경기를 잠깐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루찌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개비기예요. 개비기. 공격 안 하고 공격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2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심판은 그 사람한테 루찌를 줍니다. 루찌를 줄 때는 만약에 상대방이 얼굴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그 심판의 제스처를 볼 수 있게끔 그 앞에서 자네 루찌야 하면서 루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멈추면 안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경기하시면 돼. 이때 멈췄다가 밑에서 수입을 하죠? 그럼 수입이에요. 본인이 룰을 몰라서 하는 이제 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심판이 루찌라고 얘기했을 때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합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판한테 이게 점수 아니에요?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바로 팔타 경고 하나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한테 절대 어떤 제스처나 표정으로 어필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너그러운 심판분들은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고 다 그냥 경고 안 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경고를 바로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심판한테 어필하시면 안 되고 가끔 세컨하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세컨하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경고 받을 수 있고요. 선수들끼리 이야기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경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합 중에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대화할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 도복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복이 찢어졌다든지 도복이 심하게 똘똘 말려갖고 뭐 약간 뭐 자세가 안 좋다든지 그런 도복에 관한 문제 있을 때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의료상의 문제, 코피가 난다. 아니면 손가락에 꺾였다. 뭐 이런 경우 의료상의 어떤 매듭이 필요한 입장, 치료가 필요한 입장에서는 그때는 심판한테 얘기해도 경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립 반칙이죠.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는 화이트 벨트뿐만이 아니라 블루, 퍼플, 뭐
높은 레벨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도복을 이게 인사이드로 손가락 이제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잡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이렇게 잡게 되면은 심판이 바로 발견을 하면은 지적을 해줍니다. 팔타 경고 주고 바꿔 잡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잡고 수입을 성공시켰어요. 성공시켰는데 심판이 그걸 봤어. 그러면은 그 직전 단계를 되돌리고 점수 인정 안 하고 경고만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시합에서는 그립 반칙을 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요, 점핑 테크닉에 대한 문제죠. 점핑 가드, 점핑 서미션. 아까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대회에서는 선수들 부상 방지 차원에서 화이트 벨트, 블루 벨트, 퍼플 벨트 모든 벨트 등급에서 점핑 기술을 금지하는 시합들이 있어요. 그런 시합에서는 점핑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실격될 수 있으니까는 그 대회에서 특별 룰을 어떤 걸 적용하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 맞춘 게임 플랜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점핑 가드를 해서 실격주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실격은 아니에요. IBJJF 룰상 점핑 가드 또는 화이트 벨트가 점핑 서미션을 걸었을 때는 벌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스탠딩에서 시작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 헷갈리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벨트 분들에서 디파퍼 가드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자, 하프 가드로 인한 하프 가드 누르기로 인한 어드밴티지 적용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드 패스 중에 하프 가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탑에 있는 선수는 나중에 그 상황이 해지가 되었을 때 가드 패스를 했으면은 가드 패스 점수가 끝이에요. 근데 가드 패스를 못 했을 때는 이제 하프 가드 누르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하나 바꾸거든요. 근데 그거는 셀프 가드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하프 가드하고 딥하프 가드를 세팅하기 위해서 먼저 스탠딩에서 가드풀을 하프 가드로 들어갔어요. 근데 상대방 가슴과 내 가슴이 맞닿은 상태에서 내 옆구리나 등이 매트에 닿고 일단 하프 가드 누르기를 당하고 그 상태에서 세팅 잘해서 딥하프를 들어갔다고 하고 딥하프에서 내가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2점을 땄어. 그러면 내가 2점 따는 동시에 상대방한테도 어드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룰 좀 알고 계셔야 이제 억울하게 하프에서 어드 하나 뺏겼다고 이렇게 항의하는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비매너 행동이죠.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세컨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게 많았어요. 심판한테 욕설하시고 상대방 선수 완전히 기를 꺾어 놓는다고 되게 비아냥거리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매너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지신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선수끼리 경기에서 욕을 했다든가 아니면 고의로 이제 로블로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심판 봤을 때는 외국인 선수였는데 깨물더라고요. 안발을 자기가 걸었어요. 걸린 게 아니라 자기가 안발을 그립을 잡았는데 상대방이 팔 잡고 디펜스하고 있으니까는 이걸 뜯느냐고 입으로 물어서 뜯어서 안발을 성공시켰는데 보니까는 이쪽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어갖고 제가 이제 DQ 판정해놓고 실격을 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비매너 행동을 해서 실격을 받게 된 경우에는 앱솔루트 신청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메달도 안 돼요. 예를 들면 금메달을 목전에 두고 결승전에서 만약에 상대방을 깨물었어. 그래서 실격을 당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은메달도 못 받아요. 앱솔루트 신청도 앱솔루트 따로 신청했다고 그래도 그 해당 날짜에는 경기에는 다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매너적인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피가 나는 경우예요. 피. 흔히 나오는 경우가 코피죠. 코피가 있고요. 또 다음 경우에는 입에서 피가 이제 이 안에서 흐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만두기신 분들이 가끔 귀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코피나 이런 모든 부위에서 피가 났을 경우에 지혈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보통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지혈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데 지혈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한번 코피가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메딕한테 이제 그 의료진한테 도움을 받아갖고 지혈을 하고 그 다음에
휴지 빼고 난 다음에 지혈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시합을 하다가 또 코피가 났어요. 그럼 두 번째도 지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까지 지혈을 받았는데 세 번째 또 들어가다가 세 번째 또 코피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실격 처리가 되니까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번 시합 때 이제 굉장히 잘하는 블루벨트 선수분이었는데 이제 귀에서 이제 피가 나가지고 지혈을 한 번 받고 다음번 두 번째 경기에서도 이제 지혈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지혈이 되었고 실격되지는 않았었는데 만두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귀에서 피 안 나게끔 하는 것도 좀 요령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복인데 IBJJF 룰상 젖은 도복을 입고는 시합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토너먼트가 5경기 정도가 잡혀있다. 근데 본인이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 도복을 한두 개 정도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심판들이 도복이 너무 많이 젖어 있게 될 경우에는 갈아입고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갈아입고 오라고 했는데 지정된 시간 동안에 갈아입고 오지 못하면은 그건 실격이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또는 심판은 어느 정도 그 국내 시합이니까는 이 정도면은 그냥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상대방 선수가 도복이 젖었다고 컴플레인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도복이 젖었을 때는 다시 갈아입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갈아입을 도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복 하나만 가져가지 마시고 본인이 땀을 많이 흘리시든 땀을 적게 흘리시든 예비 도복 한두 벌 정도는 더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시합이 다 끝났고 이제 본인이 우승을 했죠. 우승을 했으면은 앱솔루트 신청을 하는 그 시합들이 있죠. 어떤 시합에서는 우승자만 앱솔 신청이 가능한 시합도 있고 준우승까지 앱솔 신청이 가능한 시합이 있고 미리 앱솔 신청을 돈을 좀 더 내고 신청하는 시합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앱솔 신청을 시간 내에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승했으면은 우승한 그 메달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앱솔루트 신청하는 그 진행 테이블로 가셔갖고 신청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앱솔루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대회의 후반부 오후에 하기 때문에 몇 번 호명을 했을 때 안 부르면은 선수가 안 나오면은 실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앱솔루트 경기할 때는 그 경기장에서 안내 방송 또는 스태프들이 호명하는 거에 귀를 잘 기울이셨다가 호명했을 때 바로바로 이제 매트로 입장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뒷정리 문제인데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스태프들이 이제 남아서 청소를 하고 심판분들도 뒷정리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굉장히 쓰레기가 많아요. 갖고 오신 쓰레기를 거의 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짓수 하는 분들이니까 좀 매너도 주짓수도 매너 스포츠지 않습니까? 경기 당일날 이제 자기 시합 끝나고 나서 뭐 져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먹은 쓰레기들, 자기가 먹은 그런 뭐 여러 가지 버릴 물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가져와서 집에서 버리시든가 아니면 정해진 쓰레기통에 잘 회수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뒷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잘 귀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합 당일날 준비해야 될 것들부터 과정들, 그 다음에 자주 하는 실수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내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은 시합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두 번째 영상을 만들면서도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고 떨리고 하는데 발음이 제가 안 좋아요. 발음이 안 좋습니다. 발음 안 좋은 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소리 톤 같은 것도 자꾸만 높이려고 하는데 또 목소리도 목욕탕 목소리예요. 그래서 잘 안 들리고 사람들이 많이 졸려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개선해가면서 좀 더 이제 귀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주짓수에 관련한 안내 또는 어드바이스 그런 영상들도 가끔 찍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또 다음에는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댓글에 그런 거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 보고 다음번 영상 제작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검증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지난번에도 되게 어색했는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자, 영상 다음번에도 이제
바로 올릴 테니까 잘 구독해 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